그냥 육성으로 해도 들리나요? 이거 하다가 육성으로 들리면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바라커피. 일반 커피가 아니고 바라커피 10봉을 준비했으니까 강의 재미가 충분히 되기 위해서 좀 잘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제가 원하는 정답을 맞춰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육성으로 해도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목소리 하나 큽니다. 제 이름은 아까 들으신 대로 배주식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름이 만약에 배주식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주식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을 처음 했을 때가 IMF 때 97년도, 98년도였는데 제가 사실은 부경대를 나왔어요. 부경대를 나와서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부경대를 나오셔서 군산대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버님께서 부경대로 가서 너는 내 뒤를 이어라 라는 의도로 부경대를 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2년 다니다 보면서 조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조계 생활은 너무나 정적이고 막 그런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 이거는 내가 갈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원 산업,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원 장치 거기서 3년을 일했는데 거기서 3년을 일하면 군대가 면제되는 게 있어요. 저희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군대도 면제되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3년을 근무했는데 제가 동원 장치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써가지고 회장님한테 직보로 제가 이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을 하셨는지 너는 우리 회사에 비서실로 들어와서 일해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비서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걸 쓴 게 아니라 순수하게 진짜 그 동원 사람이 정말 큰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려면 필요한 내용이 이걸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돼서 했는데 결국은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과연 IMF 시대에 뭘 해야 되나. 좀 여러 가지 또 다른 길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네 이름은 배주식이다. 너는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과연 근데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IMF 때였단 말이에요. 주식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전부 다 망했어요. 그리고 주식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미친 짓이다. 결국은 다 망하는 짓. 드라마에도 하나같이 다 똑같이 나오죠. 주식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주식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사기당해서 망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 그 뇌리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24년을 지금 경험해 왔잖아요. 제가 24년 동안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 절대 그렇지 않은 시장이다. 그거는 우리가 주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돈을 벌려고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돈을 잃는 거지. 정말 내가 주식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냥 그 전문적인 지식도 크게 필요 없어요. 그냥 몇 가지 원칙들만 가지고 천천히 가면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주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겠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말을 하면 뭐하고 비유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비밀의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밀의 방에 보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드를 모르고 이걸 들어가려면 만약에 이 번호가 9927번이다. 그러면 우리가 9927번을 눌러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4자리가 아니고 8자리다. 그러면 우리는 9천만 번을 눌러봐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누르다가 인생 다 가겠죠.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처음 들어가는 입문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군가 이 비밀 코드를 알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비밀 코드를 알고 있는 사람을 알면 되죠. 그러면 내가 구태여 그 비밀의 비밀 코드를 평생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 바로 뭐냐? 비밀의 코드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문에 들어가서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남보다는 훨씬 뛰어난 주식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강의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주식을 하겠다고 할 때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던 데죠? 모든 사람이 다 망하니까. 우리 아버님 친구분의 자녀분도 주식 투자를 해갖고 다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3억, 4억 퇴직금 받는 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망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다 망하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자,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허공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잘 옮겨온다는 걸 의미해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는 일을 해야지만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진짜 허공에 있는 돈,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허공에 있는 돈이 내 계좌로 잘 들어오는 걸 의미해요. 자, 허공에 있는 돈이 잘 내 계좌에 들어오면 저는 뭐가 생기죠? 직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완전 풀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직업에 대한 고민을 안 가져도 돼요. 정년 퇴임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허공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허공에서 돈 가져오면 되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주식 투자를 하면 또 좋은 게 또 뭐 있을까요? 잘 보세요. 내가 주식을 잘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절 보고 뭐라고 할까요?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은 줄 수는 없어도 뭐를 해줄 수 있어요? 돈을 벌게 해줄 수는 있죠. 그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자, 선물 하나 드릴게요. 베이비박스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분. 말씀해 보세요. 어려진 아기들 줄 수 있는. 네. 선물 하나. 자리에 이름 좀 적어주세요. 네. 네. 거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보종교 목사님이라고 제가 거기 직접 갔어요. 갔는데 한 5개, 6개에서 막 몇십 명의 아이들이, 어려진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장애인 아이들도 있고 막 별의별 애가 다 있어.
근데 그 봉사장님하고 그 목사님이 열심히 고생해서 그 아이들을 다 케어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다른 또 데로 보내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왜 전화를 할까요? 주식으로 돈 좀 벌게 해달라. 그럼 저는 전화가 오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무슨 종목이 좋으니 무슨 종목이 좋으니 무슨 종목 사세요. 그래서 돈을 몇 번 벌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2주 전에 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또 전화가 오셨어요. 혹시 지금 뭐 좋은 주식 하나 없냐고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만 원짜리 종목이 3주 만에 53,000원이 됐어요. 그 수익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돈을 사람들한테 줄 수는 없어도 내가 뭐 성금을 낼 수는 없어도 지식을 통해서 그분들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심히 주식을 해서 정말 능력자가 되면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주 실감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주식을 잘하면 장점이 뭘까요? 아까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자녀에게 대물림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돈만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이 이 돈이 아까운지 모르고 막 써버리면 그냥 의미가 없겠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사업을 돈을 받으신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4억 원어치 주식을 샀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줄도 모르면서 4억 원 주식을 사면 나중에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0이 됩니다. 0. 왜 0이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100만 원에서 4억 만들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4억을 재산 받아놓고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돈을 다 잃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잘 알아. 그러면 그 지식을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자녀한테 물려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도 주식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차근차근 원리부터 가르쳐서 내가 스스로 돈 벌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나중에 자기가 뭐 성악을 하든 피아노를 하든 뭘 하든 다 부가적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악으로도 돈 벌고 주식으로도 돈 벌고. 그래서 대대로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주식시장만큼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 여기는 자본주의 시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이 다 없어지더라도 절대로 주식시장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주식시장을 잘 알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자본시장에서 살고 있어요. 주식을 모르고서는 평생 동안 시간과 돈의 안정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주식을 하면 또 하나 가장 좋은 점이 여러분들은 지금 뭐 TV에서 뭐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주식을 여러분들이 딱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인가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을 때가 있어요. 그때 SK 주가가 10,000원에 있던 주가가 5,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 앞으로 SK 주식이 폭락하겠다가 폭등을 하겠구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사야 돼요? SK 주식을 사야 돼요. 그 5,000원짜리가 얼마에 갔냐? 10만원, 20만원까지 갔어요. SK 주식. 그러니까 뉴스가 나한테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관심 있게 들었다? 그걸
잘 활용하면 나는 부자가 됩니다. 자, 2007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농심에서 새우깡에 주머리가 나왔어요. 주머리 새우깡이라는 운명을 받았는데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농심 주가가 대폭락을 했어요. 농심 주가는 빠지는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주식이 대폭락을 하면 당연히 어떤 경우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뉴스가 만약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어? 연계가 돼 있죠. 연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뉴스를 듣는 귀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게 저절로 많아져요. 왜냐면 그냥 관심 없이 듣는 거하고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나의 계좌를 불리는 거하고 연관시킨다는 거는 집중도가 달라져요. 이해도가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박시게 됩니다. 그게 주식 투자를 하는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도 그 당시 주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 동생은 KCC를 다녔는데 KCC를 다닌 동생은 부모님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40이 넘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커피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시간과 자유에서 그 당시에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을 때 취직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경제적 자유로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부모님하고 저항해서 제가 주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여러분한테 강의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고 여러분과 이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실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식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은 하나도 부과가 안 되죠, 그죠? 그냥 장점은 하나도 안 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 결국에는 뭐라고요? 주식을 하면 결국에는 반드시 망한다는 그 명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진짜 그 명제가 사실이면 제가 지금 12년 동안 수익을 낸 저는 손실이 거의 없어요. 네. 이익밖에 없거든요. 이걸 여기 교수님한테 맡겨두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보세요. 그게 가능하니까 제가 여기 하겠다. 그 명제는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거는 주식시장에 대한 생리, 원리를 전혀 모르고 그냥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룬 거지. 그래서 이룬 거지 주식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왜냐? 저도 만약에 이렇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저는 잃지 않잖아요. 20년 동안 잃지 않았고 앞으로도 잃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만들어 놓은 명제 안에서 그대로 행동할 거니까. 그 원칙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진짜 결국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망하게 되는 이유,
돈을 잃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식시장은 뭐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혹시라도 나는 주식시장이 뭐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주식시장이 뭐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적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수많은 지뢰와 폭탄들이 매설된 보물섬이에요. 뭐가?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수많은 지뢰와 폭탄들이 매설된 보물섬. 자, 정말 이건 난생하죠, 그죠? 한쪽은 폭탄, 한쪽은 보물이니까 난해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보물섬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보물섬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지뢰와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되겠죠. 하나는. 자, 또 하나는 뭐를 하면 될까요? 보물섬의 지도를 내가 만들거나 있는 사람한테 얻어서 혹시 지뢰와 폭탄이 있는 걸 피하고 보물만 딱딱 건져 먹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가능하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폭탄과 함께 뻥 터지면서 결국은 망한다가 되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는 지뢰와 폭탄을 제거하는 방법, 보물섬의 지도를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한 가지 큰 명제고요. 또 두 번째 명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명제는 더 심각합니다. 주식시장은 2%에서 5%의 주식시장을 잘하는 스마트한 그룹 혹은 세력, 이 세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력대 95%, 98%에 이르는 그렇지 못한 다수와의 머니게임입니다. 네, 적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2%대 98%의 대개 머니게임이에요.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2%. 2%가 이길까요? 98%가 이길까요? 2%가 이기겠죠. 그래서 나머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거의 98%의 사람들은 잃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봐야 돼요? 98%가 쫓아가는 길을 가야 돼요? 2%가 쫓아가는 길을 가야 돼요? 98% 가는 길을 포기하고 2% 가는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된다? 청개구리 전략.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예스를 노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남들이 다 따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반대편에 쓸 수 있어요. 왜요? 98%의 사람들이 잃고 2%의 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2%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2시간 후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정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하신다면 2%의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왜 사람들이 돈을 다 잃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이 그렇지 않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잃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뭘까요?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나 종목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그 영숙이네 엄마가 주식 그 삼성전자 사고 돈 벌어다더라. 그러면 나도 사는 거예요. 영철이네 엄마가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사갖고 돈 왕창 벌었다더라. 우리도 좀 사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1억 원씩 2억 원씩 사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 18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 됐을까요? 5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 됐을까요? 5만 2천 원. 자, 딸 수 있을까요? 내가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도 없고 이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영철이네 엄마가 승전의 엄마가 사라고 해서 사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이런 식으로는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아요. 무조건 98%입니다. 이해가시죠? 왜 98%가 있는지. 내가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알고 확신해 가지고 들어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남의 말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물론 한두 번 여기도 폭탄이고 여기도 보물이니까 한두 번은 보물을 집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뭘 짓게 돼 있어요? 폭탄을 짓게 돼 있죠. 두 번 벌어서 한 번 폭탄을 갖다가 집으면 아웃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유 제가 드렸어요.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97년, 9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서 처음 시작했냐면 강남구청역역 4번 출구에 보면 모토로라 건물이 있고 20층짜리가 있고 거기 4층에 4층에 배우증권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녔는데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 아세요? 새로운 기술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기술이란 주식이 10,000원이었어요. 그 주식이 얼마까지 올랐나? 맞춰보세요. 자, 얼마까지 올랐나? 아침엔 커피 한 봉. 10,000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랐나? 맞춰보세요. 그냥 무조건 찍어서 하나 봐. 아침에 커피 한 봉. 자, 10만 원. 8만 원. 어? 20만 원. 땡. 자, 맞출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120만 원. 어? 120만 원. 땡. 네, 맞출 때까지. 20만 원. 35만 원. 아니, 맞출 때까지. 8만 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40만 원. 땡. 맞춰보세요. 없다. 위 아래를 해주세요. 업다운을. 제가 왜 문제를 드리겠어요? 엄청나니까 내가 문제를 드리겠어요. 예? 100만 원. 한참 위. 1억. 에? 6천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한 번. 10,000원짜리 하나가요. 500만 원까지 올랐어요. 뭐라고요? 10,000원짜리가 500만 원. 그 당시에 왜 새로운 기술이 올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으로 막 유학을 엄청나게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근데 새로운 기술에서 그때 인터넷 전화로 무료 통화를 하게 해준다 해서 10,000원짜리가 500만 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는 그런 주식은 안 사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새로운 기술이 500만 원 갈 때 그때 그 객장에 그 주식을 안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500만 원짜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상장 폐지. 아웃. 그러면 그
돈 100억씩 50억씩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쌍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뭘 버려야 돼요?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망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나친 욕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이자만 받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주식시장만 딱 들어오잖아요. 은행 이자 3% 5%잖아요.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몇십 프로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이 한 5배는 올라야 돈 벌었다 그러지 원금에 2배 벌고 돈 벌었다가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원금에 2배도요 몇십 년이 걸려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 2배 벌어갖고는 이 뭐니 뭘 벌었냐고. 2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욕심이 많아. 자, 여러분들이 한번 5배, 10배 버는 게 큰 수익이 날까요? 한 번도 안 일고 계속해서 꾸준히 20%, 30%, 40% 수익이 나는 게 더 클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을 불려주는 거는 한 번도 안 일고 계속해서 10%, 20%, 50%, 100% 수익을 내주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계좌가 깜짝 놀랄 정도로 커져 있는 비결입니다.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어디서? 주식시장에서. 왜? 워낙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까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 내가 나한테 뭐가 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베니핏, 하이 리스크죠. 이익이 크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실이 크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도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뭐로? 주식으로. 그러려면 빨리 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내가 마라톤을 하듯이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라고 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안겨줍니다. 잃지만 않으면 문제는 뭐예요? 잃어서 다시 복구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잃지만 않으면. 제가 잃지 않는 기술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뒤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절대로 잃지 않는지. 자, 두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아까 제가 힌트를 살짝 줬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종목을 너무 많이 사요. 아까 사고 있던 사람이 몇 종목을 샀다고 그랬죠? 40종목. 40종목 이렇게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 절대 이렇게 종목을 많이 살수록 돈을 벌 수 없을까요? 자, 보세요. 시장이 상승장에서는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어요. 다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40개 중에서 20개는 오르고 20개는 내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장에서 똔똔이 되겠죠. 근데 하락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폭락하죠. 그러면 버는 것도 없는데 하락장에서 폭락을 하면 사학이 얼마가 돼요? 1억 5천. 자, 사학에서 1억 5천이 되면 다시 만회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만회할 수 있을까요? 만회 못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많이 사면 안 되고 딱 몇 종목만 사야 되냐? 한 종목. 뭐라고요? 한 종목만. 한 종목. 한 종목하고 나머지는 현찰. 한 종목, 나머지 현찰. 현찰은 최소한 50% 이상은 가지고 있어요. 왜? 주식시장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죠? 전 세계 주가가 다 하락하셨어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는데 그 다음날 하락가치는 30%가 빠지죠?
그냥 돈 30%가 날라가는 거고. 근데 현찰이 있으면 아니죠. 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계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한 종목. 그 한 종목을 고르는 건 제가 나중에 뒤에가 나와요.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종목과 현찰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 말은 정말로 잘못된 말이에요. 정말로 잘못된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증권사에서 얘기할까요? 자, 맞춰보세요. 증권사에서 왜 이 말을, 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랬을까요? 맞힌 사람 커피 한 번. 자기들 수수료 때문에. 오, 정답! 한 번. 당연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같이 1년, 2년, 3년 주식을 사고 팔고를 안 하고 수익이 났을 때만 팔면 증권사에서 못 먹고 살아요? 그러면 죽겠죠. 이 아까 40종목 산 사람처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야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어서 모든 사람이 미신처럼 믿고 있어요. 미신처럼. 그러니까 다 어디에 들어가? 98%. 2%가 아니죠? 98%에 들어가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yes 할 때 나는 no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계좌에 한 종목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 다 50% 이상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또 퀴즈가 나갑니다. 이제 이번엔 수학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손절매라는 거 들어보셨죠? 입절매하고 손절매. 자, 입절매는 이익을 내고 파는 거. 손절매는 손실이 난 상태에서 파는 걸 손절매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고수일수록 주식시장에서 고수일수록 손절매를 잘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아까 2%에 들어간다고 했죠? 98%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2%라고 했어요. 주식시장에서 손절매는 절대로 하지 마라. 뭐라고요? 절대로 하지 마. 주식시장에서 손절매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손실을 내고 팔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손실을 내고 팔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거죠. 저는 이익만 보고 팔아요. 왜 손실을 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이익만 내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 다 나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내 원금에서 30%를 내가 잃었어요. 30%를 이걸 다시 내 원금을 100%로 만들려면 내가 수익이 몇 프로가 나야 할까요? 수학 문제입니다. 자,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자, 계산기. 자, 맞히는 사람 커피 한 번. 자, 내가 손실이 30% 났어요. 그러면 100%가 되려면 몇 프로의 수익이 나야지만 100%가 될까요? 자, 계산기. 자, 계산한 사람 말씀해 보세요. 네? 네? 140%? 아니지. 몇 프로의 질문이 몇 프로의 어려워요.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30%를 잃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내 재산이 1000만 원이야. 근데 1000만 원이 700만 원 됐네? 근데 이 700만 다시 1000만 원이 되려면 몇 프로의 수익이 나야 되나 이거지. 네? 그래. 140이라는 43%. 30%의 손실이 났으니까 43%가 올라가면
100%가 됩니다. 자, 항공. 43%. 야, 근데 거기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다 뭐가 필요해? 증권사 수수료를 내야 되죠. 거기다 또 뭘 내야 되죠? 거래세 0.3% 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1억을 탑하고 하면 23만 원을 그냥 25만 원을 바쳐야 돼요. 상관없이 제 이익에 상관없이 바쳐야 돼요. 그냥.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제가 손실을 보고 팔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다. 손실을 주고 팔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손절매를 잊으세요. 여러분들이 2% 안에 들어가려면 손절매라는 개념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무조건 뭐만 필요하다? 입절매. 자, 왜 그런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퀴즈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2008년도에 정호영 고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 전화가 뛰고 왔어요. 주식아,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식을 22,000원에 3,000주를 샀어. 그러면 6,6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1,6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480만 원 됐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팔아갖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갖고 수익을 낼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근데 1년 후에 저는 이 92%가 넘는 손실을 다 만회하고 이익을 보게 해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물타기. 야, 물타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겠냐? 물타기는 맞아요. 항공. 항공. 물타기는 맞는데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추가 구매. 어? 추가 구매. 어? 더 구매하지 않을까요? 낮았을 때 가격이? 어? 가격이 낮았을 때 네. 더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그 수량까지. 자, 보세요. 6,600원일 때, 22,000원일 때 3,000주를 샀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1,600원일 때 3,000주를 사면 얼마인가요? 480만 원 정도 되겠죠. 6,000주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96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6,000주를 사면 9,000주가 되겠죠. 단가는 8,000원대로 떨어집니다. 22,000원짜리가. 1년 뒤에 이 주가가 얼마에 갔냐? 만 원까지 갔어요. 만 원, 물론 14,000원까지 갔는데 그때 제가 만 원에 팔으라고 전화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92%의 손실이 뭐로 바뀌었어요?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92%가 넘는 손실이 났는데 1년 만에 만약 그 사람이 손절매를 하고 다른 종목을 샀으면 가능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92%의 손실이라는 거는 내가 8%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1200%를 벌어야 원금이 됩니다. 그렇죠? 1200%를 벌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100%도 못 버는 사람이 1200%를 어떻게 버냐고요. 그죠? 그래서 손절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하락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차없이 손절매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98%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아까 코드 번호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코드 번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실을 내고 파는 것은 결국은 뭐다?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야지만 원금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철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주식을 투자하니 어떻게 이 폭탄이 가득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우리 폭탄 얘기했죠? 지금부터 폭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주식시장에는 3대 대형 폭탄이 있어요. 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무섭고 무시무시한 폭탄이 뭐냐? 뭘까요? 혹시 맞히면 커피 한 컵. 저는 이거 주고받는 걸 좋아해요. 뭘까요? 네? 상대편. 아, 그것도 무시무시한 폭탄인데요. 또 한 분. 또 한 분. 상대편지는 나중에 종목 폭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폭탄이 있어요. 내 계좌를 완전히 망치는 지수폭탄입니다. 뭐라고요? 지수폭탄. 지수폭탄은 뭐냐면 나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 다우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수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하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 주가가 2200포인트에 있었어요. 이 지수폭탄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얼마까지 떨어졌다? 780. 자, 2200에서 780까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보통 코스닥 종목들은 10분의 1, 100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1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지수폭탄이 터지게. 뭐 삼성전자도 반토막 이상 더 났죠. 지금 삼성전자가 벌써 반토막 났잖아요. 10만 원에서 5만 원 났어요. 이렇게 지수폭탄이 터질 때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 지수폭탄이 터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현금 확보. 폭탄이 떨어지는 지역을 피해서 있거나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있으면 방공으로 들어가야 되죠. 두 가지만 하면 되죠. 자, 폭탄이 떨어지는 지역을 피해낸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맞추면 커피 한 번. 뭘 의미할까요? 어? 네, 매도해서 현금 확보. 자, 커피 한 번. 자,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해놔야 돼요. 언제? 지수폭탄이 터질 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알아요? 지수폭탄이 떨어질지.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천재라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거품 경기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갑니다. 뭐라고요? 10년 주기. 자, 1998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IMF가 일어났죠. 근데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또 사람은 뭐 이윤이 터졌죠.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뭐가 터졌죠? 위기가 터질 건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품을 더 키웠죠. 터져야 되는 거품이 어떻게 됐어? 더 커져 버렸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2%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돈을 벌겠다고 달려들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지수폭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싹 팔고 첫 번째 현찰을 다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 이 지수가 폭락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방공호 KTNG를 샀어요. KTNG를 사갖고 지금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고 있죠? KTNG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는 과정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오르고 있어요. 자, 제가 똑똑한 거예요? 아니죠. 뭘 지키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원칙. 저는요, 제가 만든 원칙 내에서만 해요. 절대로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왜? 그래야지만 돈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원칙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다른 사람 98%에 들어가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겠죠. 하지만 반드시 원칙을 지키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2% 안에 지금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장 무시무시한 게 지수. 지수폭탄. 지수폭탄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피어 있는 게 산책이에요. 뭐 페이텐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피어 있는 게 산책. 그때는 선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폭락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 왜? 그래야지만 주식을 싸게 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돈 버는 거 딱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3만 원대 온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부모님의 비상금을 다 썰어다가 사세요. 무조건 1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10만 원에 산 사람이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입니다. 아시죠? 10만 원대 산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 물량을 누가 다 팔았냐?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자, 그러면 그 외국인들은 2%는 된다겠죠? 그 외국인들은 얼마에 살까요? 지네들이 3만 원까지 밀리게 해놓고 3만 원까지 오면 그때 왕창 사겠죠. 그러면 10만 원에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만 원, 만 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주식을 팔겠죠. 자, 10만 원 갈 때는 20만 원 가까이 산 사람들이 3만 원 오니까 아이고 무서워. 더 2만 원까지 오면 어쩌나 하고 팔겠죠. 청기구리 2%.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그래, 나는 2%야. 나는 2% 사야 되겠죠. 얼마? 4만 원부터는 사도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배당금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1분기. 보통 1년에 한 번 나오는데요. 삼성전자와 포스코는 분기 배당입니다. 분기 한 번씩 나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소스예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 재산 증식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 그다음 두 번째 폭탄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수 폭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서운 거는 시점 폭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느 시점에 사느냐, 어느 시점에 사느냐가 주식은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20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은 뭘 맞았어요? 시점 폭탄을 맞았죠. 자, 좋은 종목이라 시점 폭탄이라는 건 뭐냐? 좋은 종목이라도 어느 시점에 사느냐에 따라서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르는 종목, 막 오르는 종목을 사면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주식을 사야 돼요? 내리는 종목. 내리는 종목은 2%, 오르는 종목은 98%. 결국은 그렇게 비싸게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폭락하고 있죠. 근데 지금 5만 원 밑으로 만약에 4만 원, 3만 원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사야 돼요. 손실이 얼마가 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얼마에 팔 거니까. 9만 원, 10만 원에 팔 거니까. 4만 원에 사던, 3만 원에 사던, 5만 원에 사던. 근데 다만 싸게 살수록 뭐하다? 유리하죠. 5만 원 사면 2배 벌 거, 3만 원 사면 3배, 3.3배를 벌죠. 싸게 살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손절매를 하지 말았는지 이해 가세요? 싸게 살수록 유리한 거예요. 4만 원에 사는 것보다 5만 원에 사는 것보다 3만 원에 사는 게 더 유리해. 아니 내가 더 유리한 거를 왜 손절매를 해서 파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만 원 사면 3.3배고 2만 원에 사면 5배고 4만 원에 사면 2.5배고 5만 원에 사면 9배가 되는 걸 왜 손절매를 해서 그 좋은 주식을 날리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안 된다? 싸질수록 계속 사야 돼요. 팔지 말고. 손실이 얼마나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 결국은 우리는 10만 원에, 9만 원에 팔 거니까. 자, 1999년도에 KT 주가가 혹
아시는 분. 자, 커피 한 봉이 찍어서 맞춰도 돼요. KT 주가가 얼마였을까요? 1999년도에? 맞춰보세요. 찍어서라도 맞춰보세요. 어? KT인데. 나 19만 예? 9천. 예? 19만 9천. 오! 보고 했지? 19만 9천원 보고 온 거야. 왜냐면 저 앞에다가 20만 원 내가 주려고 했는데 19만 9천원은 그거 보고 온 거야. 보고라도 해야지. 19만 9천원. 네. 그래, 보고 해서. 자. 자, 19만 9천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KT 주가가 얼마입니까? 3만 5천. 자, 1999년도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냐?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어요. 근데 KT가 더 비쌌죠. 근데 지금 어때요? 삼성전자는 500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 KT는 지금 얼마냐? 3만 5천 원. 주식은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KT가 20만 원 간다고 산 사람들은 뭘 맞았어요? 시점 폭탄. 이 시점 폭탄을 맞으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80만 원, 78만 원 갈 때 산 사람들은 시점 폭탄을 맞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2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뭐 OCI 65만 원 갈 때 산 사람들은 폭탄 맞았어요. 지금 이제 10만 원이죠. 이렇게 시점 폭탄이라는 거는 무리한 주라도 꼭대기에서 사면 뭘 맞는다? 폭탄. 이런 거는 우리는 절대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왜? 폭탄이니까. 자, 사람들 왜 돈을 잃는지 아시겠죠? 이런 폭탄들을 다 피해가야 되는데 안 피해가고 그냥 무턱대고 하니까 당연히 폭탄 맞아서 돈을 안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아까 저분이 저 학생이 말했듯이 종목 폭탄. 세 번째 폭탄은 뭐라고요? 종목 폭탄. 자, 종목 폭탄은 뭐냐면 부실주. 부실주는 뭐예요? 영업 적자만 계속 나. 작년에도 영업 적자, 그 전에도 영업 적자, 그 전년에는 3년 이상 적자가 나면 그 회사는 이제 부도로 가는 지름길이죠. 이런 회사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물론 관리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세종기술 만원짜리가 500만 원까지 올라갈 때 작전이 개입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주식이 무턱대로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작전 세력이 개입돼 있어요. 그런 주식은 막 오르는 주식은 우리는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 왜? 종목 폭탄을 맞으니까. 자, 세 번째는 테마주는 테마주인데 많이 오른 테마주들은 다 손대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종목 폭탄이에요.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폭탄. 종목 폭탄이에요. 이게 건드는 순간 여러분 터집니다. 아예 관심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2% 안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돈을 벌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에는 절대로 관심을 갖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뭘 살펴봤죠? 폭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폭탄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벌겠죠. 이제 그럼 우리 보물선에 왔어요. 보물선 뭐냐? 보물을 써야 되죠. 자, 지금부터 돈 버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돈 버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 종목과 현금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한 종목이 뭘까? 한 종목이 뭘까요? 그 한 종목이. 그게 여러분 계좌에 수익을 내는 거예요. 뭘까요? 맞추는 분? 커피 한 번.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강의 중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한 종목만 사야 돼. 아무 종목이나 사면 되겠지?
초우량주를 사야 되겠죠. 근데 우량주를 하기 위해서 다 아무거나 하면 될까요? 의미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샀어. 우량주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부터 사야 돼요? 10,000원짜리가 얼마 됐을 때? 5,000원 미만이 됐을 때 사요. 자, 우리가 사야 되는 주식 1번 미래. 자, 내가 불러드릴게요. 미래가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저평가 우량주.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짜리를 5,000원 미만에 샀는데 이게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간다고 해서 이걸 팔면 될까요? 싸게 샀는데. 아니죠. 싸지면 싸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나머지 현금 갖고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 50% 현금을 왜 갖고 있냐? 정말 좋은 주식을 싸게 샀는데 그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나눠서 사야 되는 거예요. 10%씩. 10,000원짜리를 4,000원에 샀는데 얘가 4,000원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려가는 종목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져요. 4,000원, 3,000원, 2,000원, 1,500원. 근데 이 주식이 4,000원까지 갈지, 3,000원까지 갈지, 2,000원까지 갈지, 1,500원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반드시 얘는 얼마까지 가요? 10,000원, 20,000원을 반드시 가요. 왜? 우량주니까. 저평가 우량주니까.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안 가면 주식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가요. 우량주는 반드시 자기 가격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싸게만 사면. 비싸게 사면 절대 못 가겠죠. 아까 KT 199,000원이 옵니까? 그거는 종목 시점 폭탄이 와서 그런 거고, 싸게 이번에 KT가 얼마까지 떨어졌냐? 1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보물이 되는 거죠. 아까 19만 원에 사는 거는 폭탄이 되는 거지만 19,000원에 사는 거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따라서 보물이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주식을 살 때는 나중에 이렇게 추정 가치를 하는 걸 배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정 가치를 매겼는데 얘는 분명히 10,000원은 가야 돼. 근데 현재 가치가 4,000원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매수에 들어갑니다. 얼마까지? 3,000원까지, 2,000원, 1,000원까지 떨어질 것까지 계산해서 나눠서 매수를 하고 계속 여러분들 갖고만 있으면 돼요. 뭐 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서. 제가 하는 종목들은요, 전부 다 5% 이상이에요. 배당금이. 많게는 10% 이상 나와요. 근데 보세요. 5% 배당 나오는 게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배당률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가죠. 5%짜리가 7%, 8%, 9%, 10% 늘어나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배당금 받은 걸로 그 주식을 다시 사죠.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이 2배가 됐을 때는 내 재산은 3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뼈아픈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말을 진짜 중요해요. 누구나 다 아는 주식은 우량주가 아니다. 제가 이 말을 몰라서요. 이 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을 몰라서 20년 전에 쫄딱 망했어요.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3,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제가 LG전자를 사니까 LG전자가 6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 거기서 저는 왕창 벌었어요. 근데 또 현대전자를 샀는데 현대전자 10,000원을 샀는데 얘가 42,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인가 3년 만에 3,000만 원이 1억 5천이 됐어요. 겁나게 부자가 됐죠. 그래서 저 이제 나 이제 이렇게만 나가면 이제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되겠다 하고 자신감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현대건설이랑 현대전자랑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내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좋은 주식이 싼 거예요. 그래갖고 현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1위 기업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1위 기업이었는데 현대건설이 너무 싸기 전에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현대건설이 부도가 났네. 어떻게 됐다고? 2000년도에 현대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그럼 그때 제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없어졌을 수도 있죠. 눈물을 머금고 있다가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준 현대전자를 또 샀어요. 현대전자가 또 부도가 났네. 그래갖고 하이닉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좀 제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재산을 갖다가 갖고 있었는데 그날이 뭐 며칠인가는 몰랐는데 매일경제신문에 대우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쫙 후에 전면으로 다 광고가 나온 거예요. 대우는 너무너무 좋은 주식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나오고 그때 가치가 4,000원이었는데 얘는 2만 원은 가야 되는 우량주다 딱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저 잘 몰랐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주식을 그날 야 그래 대우는 나를 한번 살려주겠다고 샀어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갔어요. 대우가 워크아웃 들어간 날 제가 그날 주식을 샀어요. 대우 주식을. 어떻게 됐을까요? 하한가 4,000원짜리가 하한가 얼마까지 하한가를 줬냐? 200원까지 하한가를 줬어요. 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른 주식도 아니고 우리나라 1, 2 기업의 주식을 샀어요. 3번 외국장이나 부도가 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대우가 워크아웃이 풀린다는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얘가 7번까지 간 거예요. 그때 내가 뭘 생각했나?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다. 해가지고 싹 팔아가지고 건진 돈이 1억 5천이 2천이 남았어요. 2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는 게 뭐냐? 우리가 다 아는 정말 대기업이라고 해서 부도가 안 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량주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그래서 우량주에 대한 개념을 다시 다 정립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면서 내 생애에 다시는 잃는 건 없다.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잃지 않은 겁니다.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드려가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합니다. 우량주는 우리가 다 아는 주식이 아니다는 개념. 자, 그럼 우량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자, 우량주는 뭐가 우량주일까요? 매년 흑자를 내는 회사. 한 번도 적자가 안 나오고 계속 흑자만 나면 당연히 좋은 회사겠죠. 우량주겠죠. 두 번째, 부채 비율이 50% 미만인 회사. 부채 비율이 5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회사는 안정권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500%, 1000%, 10,000% 올라가면 이런 회사는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 자,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사가 어려워질 때 얼마든지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유보율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유보율. 자, 유보율이 높은 회사 500%만 넘으면 어느 정도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4만 프로가 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배당금을 5% 이상 주는 회사. 자, 배당금이 왜 중요하냐? 주식이 폭락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배당금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고 그 배당금을 받은 거로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도 리커버리가 되죠. 근데 배당금이 없고 매일 그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하세요. 그래서 배당금이 주식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배당금 주지 않는 회사는 사지 마세요. 웬만하면 어려워요. 첫 번째 보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뇌리에 우량주의 개념이 정확히 들어오셨나요? 들어왔나요? 예.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개념 내에서만 주식을 매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물을 알아보죠. 두 번째 보물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보물은 우리가 우량주, 저평가된 우량주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 우리 돈을 벌어줄 보물은 뭘까요? 대세주입니다. 뭐라고요? 대세주의 특징은요, 어떤 게 대세주냐면,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오르는 주식을 대세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세주는 뭘까요? 2차전지 관련주죠. 2차전지 관련주는 200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올랐어요. 자, 근데 이 대세주는 언제 사야 되냐? 대세가 막 시작됐을 때 사야 돼요. 지금 2년, 3년 뒤에 흘러간 주식을 매수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니죠. 지금은 끝물이었잖아요. 끝물에서 잘못 건드리면 뭘 맞는다? 아까 우리 뭘 맞는다고 배웠어요? 시점 폭탄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언제만 들어간다? 대세가 막 시작할 때. 그때만 사는 거고 그 외에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대세주를 우리가 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무슨 종목을 사야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저평가 우량주를 사야 되는데요. 대세주를 살려면 우리가 버는 돈에서 20%를 쪼개가지고 그 20% 내에서만 사야 돼요. 왜? 언제든지 시점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세주를 안 사면 어떻게 되냐? 소양함을 느껴요. 왜? 얘는 계속해서 올라. 계속해서 오르는데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양함이 엄청 들잖아요. 왜 내가 주식 시장에 왜 있을까? 이만은 평생 올라가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내 능력이 없나? 그래서 얘는 시점 폭탄을 언제든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몇 프로만 산다? 원금에서가 아닙니다. 원금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버는 돈에서 20%를 쪼개서 사두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물은 뭘까요? 세 번째 보물은 미래 대세주입니다. 뭐라고요? 미래 대세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2차전지 관련주가 대세주지만 3년 전, 5년 전에는 이게 대세주였을까요? 아니었겠죠. 얘는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대세주가 됐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3년, 4년 후에 맞춰보세요. 가장 대세주가 될 게 뭐라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뭘까요? 맞히면 커피 한 번.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요. 여기 누구나 다 알아. 메타버스도 좀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누구나 보여요. 여기 지하철 주차 다니고 있더만.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대세가 될 거는 앞으로 2, 3년 후면 너무나 가난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사야 될까요? 자율주행에 관한 그거를 얼마큼 사야 돼? 우리가 번 돈에서 10%만. 왜?
그게 대세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많이 사는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대세가 주가 돼가지고 올라갈 때는 몇 배가 오른다? 10배, 20배. 지금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 2차전지 관련주가 몇 배가 올랐냐면 보통 10배, 2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세주는, 미래 대세주는 딱 걸렸다 하면 10배, 20배가 오르는 게 기본이지. 근데 오를지 안 할지 모르고 미래에 그게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투자하면 안 되고 어디서 얼마큼? 우리가 번 돈에서 10%. 자, 그러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뭐가 폭탄이고 뭐가 공물인 것까지 다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의 가치가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자, 여러분 재무제표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뭐다?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어디에 나와 있나? 증권사에 모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증권 들어가서 현재가를 보는 그 칸이 있고요. 바로 옆에 재무제표가 다 나와 있고요. 기업 분석에 보면 그냥 클릭만 하면 뭐 오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나오니까. 매출액이라는 게 있죠. 기업이 매출을 느낀 매출액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매출액이 1000억이다. 자, 매출액이 1000억이다. 이럴 때 순이익이 50억, 영업이익이 60억, 배당금이 3에서 5%. 이거를 표준으로 샀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만들어낸 방식이에요. 뭐 책에 안 나와요. 제가 만들어서 분석하고 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자, 매출액이 1000억이고 순이익이 5%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영업이 60억이면 6% 정도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때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얼마다? 1000억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의 매출액이 1000억인데 순이익이 25억이다. 25억이다.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자, 이 회사 가치가 1000억이에요. 그러면 순이익이 지금 반으로 줄었죠?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500억. 500억 누가 있어요? 먼저 하나 받았으니까 500억. 자, 근데 이 회사가 이건 이제 2.5%죠. 근데 이 회사가 1000억을 매출을 올리는데 100억을 벌었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추정 가치는 얼마일까요? 적정 가치는 2,000억이 되겠죠. 2,000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를 벌었다. 10%가 아니라 20%를 벌었다. 그럼 몇 억이 될까요? 200억. 4,000억이 되겠죠. 10%가 2,000억이니까 20%면 4,000억이 됩니다. 이 회사 가치가 4,000억까지 이르러요. 뭐에 따라서? 순이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다?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거의 순이익에다가 20배를 곱하면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있어요. 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뭘까요? 적정 가치에다가 뭘 얹어주면 이런 것들을 얹어주면 그 적정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겠죠. 플러스 알파는 뭐냐? 매출이 계속 늘어나. 이 회사가 그냥 성장이 멈췄어. 1,000만 원이 1,000억인데 1,000억만 계속 있어. 이 회사 가치가 좋아질까요? 전혀 안 좋아져요. 1,000억이었던 것이 1,200억, 1,500억, 2,000억. 근데 늘어나면 플러스 알파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럼 베타는 뭘까요? 쉽죠? 이게 매출액이니까 얘는 순이익이죠. 순이익이 매년 늘어난다. 이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베타를 쳐주는 거예요. 자, 감마는 뭘까요? 감마는 뭘까요? 배당금. 자, 배당금을 예를 들어서 KTNG는 3,400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4,000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4,200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4,500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4,800원을 줬고 올해는 아마 5,200원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려줘. 그럼 내 계좌의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회사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적정 가치를 어떻게 내서 주식을 매매하는지 알겠죠? 이거를 통해서 적정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적정 가치는 이거고요. 실제 가치는 뭘까요? 실제 가치. 자, 이거 맞추면 커피 한 번. 실제 가치라는 건 뭘까요? 실제 가치. 이 회사의 실제 가치는 뭘까요? 이 회사의 실제 가치는 시가총액이죠.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 시가총액은 어떻게 낼까요? 시가총액 어떻게 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곱하기 현재 가치죠. 현재 주식 가치. 이 회사가 만주로 갖고 아마 100만 주로 갖고 있는데 거기다 이 현재가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가치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고 실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가치하고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잠정 가치하고 차이를 보면 이게 심하다. 차이가 심하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하고 주식을 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판단했을 때 2,000억이 됐는데 지금 실제 가치는 500억이다. 그럼 제가 살까요? 안 살까요? 제가 판단한 잠정 가치가 2,000억인데 여기 실제 가치가 500억이야. 너무 싸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얼마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뭘 산다? 주식을 사요. 계속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실제가 더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사면 돼요. 왜? 나는 현찰이 50% 이상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언제 팔아요? 이 회사 주식이 실제 가치가 이 실제 가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 때, 그때 이익을 내고 하나씩 정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아까 이 수익인 거예요. 저는 그대로만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그대로만 한 거예요. 이게. 근데 계좌 수익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력이 아니거든요.
몇십억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누적돼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고 잃지 않고 2천만 원이 몇십억까지 되겠어요? 한 번은 안 되겠죠. 계속해서 수익을 내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퍼져야지만 1,000만 원, 1억, 10억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안 잃지 않고 계속해서 벌 때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20년 동안 생각을 해보다 한 번도 안 잃고 계속해서 벌었어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커지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은 시드머니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드머니. 자, 시드머니 개념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배고프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배고파. 내년에 심어야 되는 종자를 지금 배고프다고 해서 먹으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년도 미래가 없죠. 그 다음에도 미래가 없죠. 근데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해도 다른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위기를 연명해서 내년을 기약하면 내년에는 10배, 100배 많은 수익을 안겨다 주죠. 그걸 또 잘하면 또 내년에 또 나는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급하다고 해서 그냥 한 종자를 다 먹어버리면 평생 거지로 살아요. 그게 바로 시드머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드머니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 죽어도 이 돈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 확고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시드머니를 내 목숨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은 절대로 안 봅니다. 저 2천만 원 가지고 생활할 때요. 저는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지금 거지처럼 살아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요. 돈이 있어도. 왜냐하면 돈 쓰는 법을 안 배웠어요. 계속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해보세요. 직업도 없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생활을 했겠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정말 거지처럼 생활을 했어요. 왜?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 시드머니가 모여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져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가면.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써도 주는 것보다 넣는 게 많아요. 그때까지는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제관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걸 추천해요. 여러분들이 번 돈에서 10%는 무조건 써라. 만약 주식을 하고 돈 벌었잖아요. 그러면 만약 1,0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 난 무조건 쓰라고 얘기해요. 왜? 아니 맨날 저축하면 뭐냐고요. 쓰기도 해야지. 그리고 쓰는 즐거움이 있어야 돈을 또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무조건 10%는 나머지는 다 시드머니로 놓더라도 10%만큼은 자기를 위해서 써라. 친구를 위해서 쓰든 자기를 위해서 써라. 그래야지 젊음이 아깝지 않으니까. 10%만큼은 무조건 써라. 자, 지금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강의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복리. 여러분 복리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옛날 우리 때는요 복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 15% 복리 이자를 주면요 3년 만에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됐어요. 3년 만에. 우리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게 복리가 기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년을 탔다니까요.
지금 봉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없죠. 지금 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고 있죠? 복리도 아니고 복봉리. 복봉이라는 개념은 원래 없어요. 없는데 제가 만든 용어예요. 왜? 복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니까. 뭐가? 주식 투자. 자, 제가 어떻게 해서 돈을 큰 돈을 벌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09년에 자, 율총화학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율총화학. 자, 율총화학이라는 주식이 뭔지 알면 한 봉지. 자, 율총화학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회사. 율총화학 아시는 분? 없으시구나. 다 알아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농심 아시죠? 농심 라면 봉다리 만드는 회사가 율총화학입니다. 뭐라고요? 농심 라면 봉다리 만드는 회사가 율총화학이에요. 봉지요, 봉지. 라면 네. 봉지, 네. 봉다리, 봉지, 라면 봉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농심이 그 주머니 새우깡 때문에 번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15,000원짜리 주식이 15,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5,000원. 근데요, 이 회사가 배당금을 얼마를 주냐면 500원을 줘요. 자, 6,000원, 지금도 500원 줘요. 율총화학이라는 회사가. 자, 5,000원, 근데 5,000원대는 제가 그 순간 찍고 내려오는 거라 못 샀고, 저는 7,000원에 샀어요. 7,000원에. 7,000원 샀는데, 왜 이때 5만 원을 샀어요? 5만 원. 왜 샀냐? 2008년도에 이 회사가 적자가 30억이 났어요. 30억. 그럼 적자가 나면 배당금을 줘요? 안 줘요? 적자가 나는데 배당금이라는 거는 그 회사 이익이 나와서 이익에 대한 배당을 주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데 똑같이 500원이라는 배당금을 줬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조금씩 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율총화학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 농심의 대주주들이 자기네들 용돈으로 쓰려고 만든 회사가 율총화학이에요. 그럼 이 회사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자기 용돈을 받아야 되잖아. 적자가 났다고 용돈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용돈을 챙기려고 5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보세요. 적자가 나도 흑자가 나도 무조건 500원을 줘요. 그리고 현재 가치가 7,000원이야. 그러면 77에 49 거의 7% 배당이 나오는 거죠. 매년.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샀을 때 저한테 7% 배당이 계속 나오면서 나중에 얘가 원래 가치 15,000원을 샀을 때 내 재산은 어떻게 된다? 3배가 됩니다. 2배가 아닙니다. 3배죠. 왜? 3년 동안 제 배당금을 내가 봤을 자 5만 주 같으면 5만 주에 500원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요?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인데 세금을 15.8% 떼야 되니까 대충 한 2천만 원 될 거예요. 2천만 원씩 세 번을 받고 6천만 원에다가 또 매년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한 10,000주 정도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3년 있다가 얼마에 팔았냐? 13,000원에다 14,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3억 5천이라는 제 재산이 얼마로 됐을까요? 거의 8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한 번에. 제가 이 율총화학 주식을 샀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다 사라고. 근데 사람들이 3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못 기다려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그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금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되고 그 받은 배당금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사야 돼요. 자, 이 개념이 복복리가 아니면 어떻게 3억 5천이 8억이 됩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복리도 설명이 안 돼요. 복복리밖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복복리 개념이 너무나 중요해요. 20배밖에 안 올랐는데 내 재산은 3배가 늘어있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을 제가 아까 빅민의 문의 코드를 알려드렸으니까 들어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4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복봉이라는 이 개념 이해가시죠? 복봉이 주식은 배당금이 나오고 그 나온 배당금으로 다시 그 주식을 또 사고 그 주식이 또 배당금이 나오면 나온 주식이 또 배당금으로 또 그 주식을 산다. 이게 복봉리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걸 알아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와, 내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으니까 제가 기왕이면 아예 종목까지 찍어드릴게요. 네, 종목까지 찍어드릴게요. 돈 벌기 정말 좋고 쉬운 제 1번이 아까 뭐라고 했죠? 삼성전자. 여러분, 삼성전자는 언제 사야 되나? 사야 되는 때가 있어요. 반도체 경기가 최악으로 달릴 때 사야 돼요. 사람들은 반도체 경기가 최고일 때 사요. 몇 프로? 98%. 최고일 때 사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지. 2% 가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역발상, 청개구리 전략. 모든 사람이 삼성전자가 안 좋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놓고 언제 매도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가 가장 좋을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프로다? 2%. 98%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받으면 돼요? 배당금.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삼성전자를 절대 사면 안 돼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면 돼요. 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의 차이는 뭘까요? 자, 아는 사람 커피 한 번. 배당금. 네? 배당금. 배당금? 응. 자, 왜 배당금일까요? 우선주가 배당금을 더 많이 주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52,000원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46,000원이에요. 배당금 똑같이 1,500, 얘는 1,500원을 줘요. 비싼데 1,500원을 주고요. 얘는 싼데 1,550원을 주고요. 여러분 어떤 거 사는 게 좋을까요? 우선주 사야 되겠죠. 본주 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의결권이 필요 없어요. 의결권은 누구한테나 필요해요? 외국인들. 그 다음에 주요 주주들.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우리는 절대로 삼성전자를 본주를 사면 안 돼. 뭘 사야 된다? 우선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32,000원까지 떨어지면 이 우선주는 얼마까지 떨어진다? 28,000원까지 떨어지겠죠? 배당금이 1,500원 나와요? 1,550원이 나와요? 몇 프로가요? 거의 5%에 육박하죠. 여러분들은 5%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용돈을 챙길 수 있고 이게 3배가 오르면 여러분들 재산은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다 몰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생긴다.
돈이 생길 때마다 사면 돼요. 얼마 아래에서는 4만 원 아래에서는. 왜? 얼마에 팔 수 있습니까? 10만 원. 나중에 보세요. 1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5만 원, 20만 원 정도 갈 수 있는데 주식은 미래를 모르는 거니까 제가 장담을 못 하는데 저는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 근처는 무조건 가요. 본질적 가치로. 무조건 8만 원, 9만 원에서 무조건 팔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정말 많이 지금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은 제가 돈을 많이 번 종목들이겠죠. 너무 잘하는 종목들이에요. 저한테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종목들이에요. 두 번째는 제일기획이라는 회사예요. 자, 제일기획이 어떤 회사인가 아시는 분? 어디 광고회사? 네? 네, 삼성전자, 삼성 전체를 다 광고하는 광고회사죠. 제일기획. 제일기획은 아주 좋은 회사예요. 왜 아주 좋은 회사일까요? 매출액이 매년 증가해요. 뭐라고요? 매출액이 매년 증가해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하고요. 순이익도 매년 증가하는 회사예요. 거기다 대고 배당금까지. 배당금을 400원 줬다가 500원 줬다가 700원 줬다가 작년에 900원, 올해 아마 1000원 이상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주가가 얘는 항상 움직이는 게 15,000원에서 3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3만원 사이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사야 돼요? 2만원 밑으로. 2만원 밑으로는 이 주식을 계속 사야 되겠죠. 돈이 생길 때마다 2만원, 18,000원, 17,000원, 15,000원. 그리고 언제 팔아요?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 근데 향후 2년 안에 4만원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왜? 얘 가치는 4만원, 5만원이에요. 그리고 배당금을 받으면 그 배당금 받은 거로 고스란히 또 주식을 사면 돼요. 근데 2만원 이상에서는 사지 마세요. 먹을 게 별로 없고 언제 또 2만원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은 제일기획 사면 안 돼요. 제일기획은 언제 사야 되는 종목이냐? 자, 장은 폭락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장이 있고 그런 장이 있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장을 박스권 장세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박스권 장세에서 하는 종목이에요. 박스권 장세라는 거는 위와 아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사는 종목이에요. 제일기획은 지금 폭락장에서 하면 안 되죠. 폭락장에서는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뭐가 최고라고 했죠? 지수폭탄이 터질 때는 현금이 최고다.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폭락이 다 마무리되고 박스권 장세가 왔을 때 얘가 2만원 밑에 왔을 때는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종목하고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요. TKG 휴캠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TKG 휴캠스. 이 회사는 질산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정밀화학적 회사예요. 휴캠스. 이 회사도 제일기업하고 똑같아요. 15,000원에서 3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거의 흡사합니다. 모든 게. 가치도 4만원 이상 돼야 되는 가치 있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이 연 100억에서 150억이 생겨. 탄소 배출권. 그냥 자기네들 영업이익하고 상관없이 탄소 배출권만 가지고도 100억에서 15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탄소 배출권 얘기만 나오면 얘는 10,000원이 올라버려요. 그냥 10,000원 훅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2만 원 샀는데 만 원도 올라. 딱 일주일 만에. 그러면 그때는 그냥 여지없이 팔아야 돼. 이익이 났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세 종목 알려드렸죠? 네. 마지막 한 종목 더 알려드릴게요. 삼성화재 우선주. 삼성화재라는 종목은요, 28만 원에서 35만 원까지가 적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2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대폭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화재 우선주예요. 왜 그러냐? 삼성화재는요, 배당금이 무려 8,500원에서 12,000원이 나와요. 제가요, 이번에 2020년 폭락장에서 이 삼성화재를 얼마에 샀냐? 12만 원부터 샀어요. 12만 원. 12만 원부터 12만 원, 12만 원 샀는데 그 다음날 11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날 10만 원 됐어요. 그 다음날 9만 원 됐어요. 일주일 사이에 10만 원짜리가 9만 원 됐어. 제가 또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계속 샀겠죠. 뭐 볼 것도 없어요. 8만 5천 원 됐네? 그 다음날 또 제가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또 샀겠죠. 샀어요. 왜 샀을까요? 자, 8만 5천 원 샀는데 배당금이 얼마나 나와요? 배당금이 12,000원이 나오죠. 자,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배당금으로만 몇 프로를 받는 거예요? 연? 14%를 받는 거예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 알고 있으면 이 주식을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아낌없이 사요. 결국 이 주식이 이 삼성화재가 얼마까지 올랐을까요? 삼성화재 우선주가 18만 원, 20만 원까지.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 주식의 계좌는 돈이 늘어나겠죠. 얼마의 손실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싸게 사면 반드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게 뭐냐? 저평가 우량주의 매력입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 저평가 우량주, 이 한마디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저평가 우량주가 뭔지 몰라요. 시장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식이네 엄마가, 영철이네 엄마가 뭐 사는 게 돈 벌었다거나 하고 사니까 주식시장에서 깨지는 거죠. 자,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제가 돈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벌었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거의 1시간 반, 2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4분 남았습니다. 네. 그 시간, 2시간 동안 한 얘기를 잘 들었던 거를 그대로만 해보시면 정말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오늘 당장부터 뭘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시드머니! 한번 시드머니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하게 뇌리에 입력시켜서 시드머니로 불려가요. 시드머니가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20억 될 때까지 계속 불려가요. 불려가면 잃지만 않고 계속 불려가면 그렇게 불려집니다. 자, 질문! 제 강의는 이제 다 마쳤고요.